안녕하십니까? 정비업체에서 사업하고 대학교 교수까지 된 김경일 박사의 제재 TV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내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 문구는 꼭 넣어주시기 바라겠어요. 본 계약은 무슨 구역, 재개발 조합원 및 분양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다라는 이 문구 하나 정도만 넣으셔도 여러분들이 좋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다들 여러분들 아실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조합원, 그리고 조합원들의 분양 자격 신청, 요 세 가지가 다 동일시라고 느껴지는데 말 그대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한 필지짜리 대지인데 면적이 40제곱미터가 안 되고 부산 같은 경우는 20제곱미터 안 된 5제곱미터 되는 한 필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자격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 토지 등 소유자는 향후에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 등 소유자는 15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향후에 분양 신청까지 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 토지 등 소유자라서 조합 설립에 동의해서 조합원이 되었지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왜? 한 필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면적이 작아서 분양 신청 자격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지는 거죠. 즉 가소 필지 소유자라고 해서 말 그대로 분양 신청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 이런 부분이 참 이상하다 느껴져요. 왜 그러냐? 조합 설립에 동의서까지 받아가지고 신청했는데 말 그대로 분양 신청 안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 또한 좀 억울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하 분양 자격 신청이 없어졌다 또는 없더라 라고 하면은 이 계약을 다시 물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계약금과 돈들이 다 넘어간 상태고 등기부등본에도 내 소유권이 넘어왔지만은 이거를 사후적으로 뭡니까 보완할 수 있는 문구가 조합원 및 분양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다라는 그런 문구를 넣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나머지 부분에서 좀 보면은 제가 늘 그때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은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조합원 분양 신청에 대한 자격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재건축은 어떻습니까? 창립 총회 때부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에 한해서 창립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동의한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난 뒤에 나는 실수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 물건을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다고 하면 불안해 하실 필요 없이 조합에 가셔서 조합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당연히 조합은 뭡니까? 단독 의사표시로서 그걸 받아줘야 되는 사항이고 대신에 조합원 변경 신고, 즉 구청에 조합원 변경 신고를 해야지만이 온전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조합원은 한 명이 신청했다고 해서 신청하는 거 아니죠. 보통 총회하기 전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조합원 변경 신고를 하게 되고 조합원 변경 신고는 신고사항이라서 보통 30일 이내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업 시행과 인가 이후에는 감정평가가 오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감정평가 오픈되고 나면 초기 프리미엄이 형성되어서 감정가 얼마에 프리미엄 얼마라는 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서 확인하셔야 될 거 뭐냐?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뭔가 감정평가에 대한 내역 통지서가 그 조합원들이 날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복사본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원본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원본에서 어떻게 될까요? 항상 계약서에 첨부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같이 가지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사업을 하면서 일반 조합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뭐냐면 인근 지역에 재개발하지 않는 곳도 평당 1,000만 원 하는데 우리는 보니까 지금 거래가 보니까 1,300을 하더라. 음? 그래서 감정평가는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감정평가를 해서 인근 지역의 시세가 1,000만 원 하고 우리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개발 호재가 붙었지만 1,300만 원 한다고 하면 최소한 뭡니까? 900이나 1,0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그래서 이 감정평가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라고 많은 분들이 뭐 저희들한테 이의 신청서를 많이 내세요. 그럼 결과값은 어떠냐? 거의 100개 중에서 100개가 부결이 되어서 즉 주민들의 이의 신청 제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시장 가격에 비해서 너무 낮다고 해가지고 이 금액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고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부분은 거의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반영되는 건 뭐냐면 기초 물권 조사를 했는데 어떤 건물 내역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그런 거는 다시 또 재감정해서 금액을 올려둘 수 있지만은 단순히 본인이 느끼고 시장에 대한 가격 인근 지역의 시세를 봤을 때 가격만 단순히 낮다고 해가지고 이의 신청하는 거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시행과 이후에 감정평가가 오픈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조합원 분양 신청은 몇 동 몇 호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고 싶은 구역이 84A를 1순위로 하고 혹시 만약에 여기 안 된다고 하면 뭐 79A를 한다든지 그게 또 안 된다고 하면 3순위로 59B를 한다든지 말 그대로 내가 희망하는 평형대를 신청하는 것이 조합원 분양 신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뭡니까? 일찍 와서 분양 신청을 해서 84A로 신청했다가 또 어디입니까? 인근 지역 주민과 부동산 중개 소장님 말 들어보니까 84C로 신청하기 좋다라고 해서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변경해가지고 84C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대다수를 기억하고 계시지만은 근데 간혹 연세가 드신 분들은 초반에 신청했던 84A만 기억하시고 변경했던 84C 신청했던 거를 깜빡하고 뭡니까? 그냥 84A 신청했어. 라고 그렇게 기억하셔서 실제로 계약하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과 이후에요. 분양 신청을 했으면 반드시 분양 신청했던 평액대에 대한 저수증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 저수증에는 조합원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직인이 찍혀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조합 사무실 같은 데 전화를 하시든지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정말 분양 신청 평액대가 몇 평용을 했는지 확실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즘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보면은 입주하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면 1,000개가 있으면 조합원이 한 400개, 일반 분양이 600개 정도 분양을 합니다. 그 중에서 조합원 거를 뭐 향후에 매수해서 입주 시점에 매수해가지고 들어가는 분들은 향후에 조합원 물량도 이전 고시가 나고 그 등기가 되고 나면 말 그대로 일반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 차이는 거의 없이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뭐가 있냐면 예전에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TV, 냉장고, 비대 같은 게 많죠. 자, 그런 경우는 즉 빌트인이 되지 않고 있는 물건들 같은 조합원들에게만 제공하는 품목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전 고시 나서 일반 분양물과 조합원 분양가 차이가 없을 때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비대 있었는데 조합원들 것 중에서 냉장고와 TV 비대는 조합원들에게만 준 제공 품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입주도 하지 않은 집에 들어가 가지고 냉장고, TV, 비대를 떼가지고 들고 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새로 매수해서 입주하신 분들은 이런 품목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갑자기 새 아파트에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뭐가 없어 보이면 기분이 엄청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합은 물량이든 일반 물량이든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품목들을 일체를 포함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기분 좋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약 이런 부분에서 찝찝해버리면 서로 기분이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시공사나 조합에서 무상 제공으로 품목하는 일체까지 포함을 해서 계약을 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뭐가 있냐면,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뭐 잘 하셔야 되는데, 재개발 구역에 거래를 하면서, 이 도정법 122조, 토지 등 소유자의 설명 의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즉 뭐냐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어딥니까, 매매 전세 임대차를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사항에 대해서 설명과 고지를 하고, 거래 계약서에는 반드시 기재 후 서명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재개발은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존하고 있는 주거의 형태, 또 주택이 철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고지를 하고 그 고지한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면 서명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정비 사업의 추진 단계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가를 준비하고 있다 하시면 되고 퇴거 예정 시기 즉 철거를 하려고 할 때면 2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거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그냥 2025년도 10월 그 정도는 설명을 하고 예시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도정법 19조에 따른 행위 제한 이거는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됨에 따라서 개발 행위라든지 이런 행위 제한이 됐어요. 즉 분할 같은 것도 못하게 됐고 대수선 용도 변경도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행위 제한이에요. 그 이 중에서는 1, 2, 3번까지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에요. 말 그대로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대다수 뭡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냥 다 무턱대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 또 질문하셨던 부분 중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재당첨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이전에 매매를 해야 되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당첨에 해당돼서 현금청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잠자는 자의 권리처럼 말 그대로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이 개정되면서 자격이 될 줄 알았는데 말 그대로 관리처분 때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조합에 대한 자격은 반드시 설명을 하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부산에 경기 안 좋을 때 말 그대로 이런 경우 발생해요. 어떤 분이 어떻습니까? 경기 좋을 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잔금을 한 석 달 뒤에 취소를 했는데 그 사이에 부동산 경기가 바뀌면서 나는 살 때 피를 2억 주고 샀는데 갑자기 경기가 꺾이고 인근 지역의 매물을 바라보니까 피 2억짜리가 피 1억짜리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파기하고 싶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뭘 했냐면 일단은 계약서에 의해서 당연히 내가 사야 되지만 이렇게 사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1억을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했냐? 어떻게 찾다 보니까 아하 중개소장님이 계약서 작성할 때 이 뭡니까 도정법 122조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자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하면은 나는 이 계약을 안 했을 거다라는 약간 억지성으로 중개소장님에 대해서 중개업 위반이다. 이거는 중개사고다라고 중개소장님이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중개소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같이 서류를 첨부하고 서명까지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그 주장이 합리적이지 못하지만 말 그대로 같이 죽자라는 식으로 진짜 부동산을 살 때 그렇게 기분 안 좋게 사고 불편하게 살면은 향후에 팔 때 어떻습니까? 또 그런 상황이 똑같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한번 할 때 명확하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토지 등 소유자의 설명 의무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굳이 이런 거를 나는 안 받으려 하겠죠. 반면에 내가 만약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 나는 이거를 정확하게 소장님한테 가르치면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든 간에 자기가 이익을 보는 기준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